맑은 하늘과 먹구름이 반복되는 5월이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제작진은 신박한 아이템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었죠. 구독자들의 기대를 양쪽 어깨에 짊어진 채 몇 날 며칠을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뉴스 기사 끄트머리에서 저희는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반공포로 출신 목사 김창식.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지금,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사 속의 인물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처가 있긴 한데 신문사 연락처인 것 같고. 지금 미국에 계시는 것 같은데.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정보는 심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 그 목사님 미국에 살고 계세요. 목회차 오래전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설사 김창식 목사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이 시기에 그분을 직접 만나 뵙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이상 섭외가 어렵겠다고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늦기 전에 한국에 한번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백신도 2번 맞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증명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아라복강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와 한국 전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이제 시작합니다. 매년 6월이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을 또 떠올리게 되는 그런 그쵸. 달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일들이 좀 생각나세요? 일단 대한민국의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6월 6일 현충일, 6.25, 6월 25일. 잊을 수 없죠. 네, 한국 전쟁.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점점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좀 놓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라복강 시작하기 전에 한국 전쟁이 대략적으로 어떤 전쟁인지 조사를 정리를 해오셨나 봐요? 해왔어요.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아라복강 일본 순삭 요약.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으로 갈라졌던 한반도에 포탄 소리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암호명 폭풍 둘둘4. 김일성 휘하의 북한 공산군이 당시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걸쳐 기습 남침을 감행한 거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또다시 중공군의 개입. 양 진영은 후퇴와 승전을 반복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 지루했던 3년간의 전쟁을 멈췄습니다. 이 전쟁으로 유엔군을 포함해 한국군 19만여 명이 전사하고 99만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도 71년. 여전히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아라복강 1분 순삭 요약 끝! 6월이라도 매년 이 한 달이라도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네. 감사의 마음을 좀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준비 잘했죠, PD님? 네, 멋지십니다. 좀 이런 칭찬을 좀 받으세요. 이건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 뒤에 카라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뭐의 뜻이죠? 해군.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빙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아라복강이 아주 특별한 손님을 멀리서부터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은 6.25 당시에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다가 인민군이요? 네. 극적인 이야. 사연의 주인공이신 여기 오셨나요?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예. 불러봐도 됩니까? 네, 목사님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라복강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네. 네. 제 이름은 김창식 목사입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사는 곳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인데, 예. 미국에서 저희 아라복강을 위해서 네. 이럴 때는 저희가 좀 존경과 경의를 담아서 또 환영의 박수를.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LA에 살고 네, 계신데 이렇게 초청해서 고맙고요. 네. 2월을 맞아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 전쟁의 참상을 좀 알리고 네, 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또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네. 정말 멀리서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올해 연세가 91죠. 91. 와. 와. 아니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게 정정하시고. 혼자 한국과 미국을 오가실 정도로 건강 관리를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목사님 지금 나이 연세로 미뤄봤을 때 일제 강점기도 겪으신 건가요? 겪었죠. 어린 시절이셨겠네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기억에 남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일본 군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처녀들 다 공출해 가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거진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누나가 그 누가 소개해가지고서 시집 간 그 기억이 남았어요. 시집을 가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도 그렇죠. 됐던 거예요. 처녀만 데려가니까. 어.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려줘가지고서 부랴부랴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해방되던 날 예. 그냥 모여 나올 때 그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흔들리는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태극기가 내 집에 아파트인데 양문 양쪽에 두 개를 꽂아놓고 아주 꽂아놓겠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꽂아놓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국 전쟁 당시에 인민군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그래요. 고향이 북한이니까 와, 그러면 당시에는 저희와 주적 관계에 계셨네요. 맞죠. 그때의 한국 나이를 21살. 당시 참전하실 때 21살이시면 71년이 지났으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북한이 고향이시잖아요. 궁금해요. 그때 당시 목사님 사시던 옛날 어린 시절의 북한 동네 모습 어디세요, 고향이? 38선 네. 바로 뒤에요.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예. 바로 위에인데 백령도 아시죠? 네. 백령도에서 그가 80년대 맑은 날은 망원을 키게 되면은 우리 집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백령도에서 네. 맑은 날에는 보인대요. 보인다는 거죠? 보인대. 맑은 날에는 보인대요. 그 지역 이름이 어딘가요? 본래가 백령도가 그 갈리기 전에는 장현군이었어요. 장현군. 장현군. 네. 우리 후남면인데 백령도에서 소 한 마리를 사왔는데 네. 그 소가 어떻게 풀려가지고서 헤엄쳐서 도둑갔대요. 그만큼 가깝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목사님 고향과 백령도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소가 헤엄쳐 말씀이시고 갈 정도로.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긴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바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언제 가볼지 알 수 없는 곳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내년에 또 와서 백령도에 백령도 한번 가요. 가서 한번 고향을 볼 수 있을까? 눈이라도 보고. 참전하시던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1950년 6월 25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네. 일요일 날 새벽에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죠. 뭐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그때? 그때는 제가 이제 축구 선수로서
축구 선수요? 네. 목사님이 축구를 좀 당시에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방에서 잘했죠. 그래서 내가 공을 잡았다면은 상대방이 2번 움직이면 난 3번을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어떻게 됐는가니 내가 그 왼쪽 센터링을 하느라고 왼발을 차서 영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센터링을. 보내려고 했는데 빗나가가지고서 바로 코로 예. 코너로 들어갔어. 코너로. 그다음에 내가 이름이 나와서 축구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슛이 아니고 센터링이었는데 바로 골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빗나가서 그쪽으로 간 거야. 빗나가서 골인. 그렇죠. 그랬는데 너무 대단하다. 재능이 있다. 축구 선수를 하여라. 잘한다. 이렇게 그래 다른 하신 사람이 거예요. 그렇게 봤지.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일단 인정을 받고 네. 이제 그 내가 졸업한 국민학교 그때는 예. 심상소학교예요. 네. 심상소학교. 네, 그 교무과장을 제가 잘 아는데 또 모교니까 와서 축구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시키면은 어떠냐. 그게 3개월 동안 교육만 받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랬는데 노동당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거야.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려면. 그렇지. 네네. 그래서 하셨어요 입당을? 그 당시에는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빨갱이. 노동당 당원들을. 그 빨갱이라고 예, 그랬어요. 예. 근데 빨갱이 하게 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적대감을 가지게 돼요. 그냥 마음에. 그렇죠. 그 북한 주민들도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어. 이 적대심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호시철 인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딱 찍혀 있다고. 그럼 결국은 목사님은 입당을 거부를 하신 거네. 거부를 한 거지. 그러면 선생님도 못 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호시철 인물인데 그건 뭐 하나 걸리면은 나는 이제 정치부에 가든가. 그래서 그게 싫어서 찾아간 것이 교회예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가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그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네. 장년군, 후남면, 도질이 이도동이 또 있어요. 이도동. 네. 이도동. 교회. 장현군, 후남면, 도지리, 이도동. 교회. 이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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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야 교회 생활이죠. 뭐 처음에는 예. 성경책도 몰래 숨기고 가고 친구들 말이 하고 교회 갈 때? 약간 부끄러워서 그렇지. 친구들이 교회 간다 이럴까 봐. 그러니까 이제 이호시찰 인물이 되셨는데 그렇죠. 교회 가시면 더 하신 거 아니에요? 더 하죠. 더 하는 건 알면서도 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완전히. 노동당이 싫었던 그렇죠.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게 어. 그게 그러면 이제 징집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는 총동원령이 내린 거야. 18세부터 20세까지. 청년들은 다 모여라. 그렇지. 다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지. 그때 동네에서 혼자 가셨어요, 목사님? 이제 나하고 동갑이들이 7사람이에요. 7명이 같이 나왔어. 동네에서 7명 청년이 한 번에. 네, 한 번에 같이 나왔어. 그래도 좀 많이 의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서로 친구들끼리 의지하는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이미 한 번 월남을 시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백령도가 이제 갇혔잖아요. 그래서 월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진 다 학생들이야. 예. 근데 그때 나도 그 같이 월남을 하려다가서 그날따라 나 잡혔어요. 목사님이 몇 살 때? 그때가 아마 18살 때인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네요. 징집되기 바로 그렇죠. 직전에. 예. 그때만 내가 미성년이라고 하는 그 딱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대신 정치보호부에 가서 2주간 동안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근데 다행히 그 정치보호부 부장의 동생이 친구야. 그 형이 바로 거기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덕을 보고 2주일 만에 나온 거지. 그래도 나오시고. 그래도 고생은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자녀 사랑 아니에요. 나한테 원망 안 하고. 그럼 그 아버지 마음은 차라리 내가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간 거보다는. 난 그래서 예. 뭐라고 나갔어.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징집이 되셔서 전선으로 투입이 되시는데 처음에 딱 소집이 돼서 모이셨을 때 어떻게 북한 그 노동당 쪽에서 안내를 하던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박격포래. 박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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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군복 하나 입고 머리 박박 깎고
이게 그냥 군화가 아니고 그걸 찌까대비라고 그래. 찌까대비. 찌까대비. 네, 찌까대비. 그 천이야. 서류로 만드는 건데. 천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다고요 그렇죠. 그때? 그거 신고 그러면서 박격포 날고 메고. 그냥 내려오는 거지. 밤에는 기차를 타고 예. 오고 낮에는 숨어 있고. 그때 배밭이 있었어요. 배밭. 예. 배밭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근데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알고 나서 그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 융단 폭격. 그냥 네 대가 예. 유엔군 폭격기가. 이런 폭격을 쫙 이렇게 하네. 어떻게 알고 나서 앞에 보니까 계곡이 있어요. 네. 계곡이 있는데 그때 물이 없었어요. 참 밀어내야 됐다고 그럴까 단수낸다고 그럴까 머리만 안 맞으면 산다. 여기는 맞아도 살 수 있다. 예. 두 팔을 그냥 쫙 뻗고 완전히 다이빙을 한 거야. 계곡 아래로. 그렇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게 그 죽었구나. 정신이 드는데 이상하다. 어디라도 뭐 다쳐야지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정상이 그 아니에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예. 누가 믿겠어요? 뭐. 손톱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손톱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말이야.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포로 생활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야 비로소 하나님이 선선을 통해서 나를 보여줬구나. 목사님 그럼 그때 당시에 어쨌든 몸을 날려서 계곡 밑으로 이제 숨으셨는데도 폭격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 그렇죠. 막 그러니까 한번 따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또 돌아와서. 돌아오는 거니까.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무섭고 그거 이게 한가할 때 무서운 것도 생각이 나죠. 네. 아예 무서움도 느낄 겨를이 없이. 후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 도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폭격이 마치고 계속 이제 인민군으로 또 계속 그때는 남진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에까지 왔어요. 예. 서울에까지. 그러니까 이미 서울 다 점령됐을 때고 이화 여자 그때는 전문학교였어요. 네. 그 강당 있는데 네. 거기가 어떻게 거기 숨었는데. 인민군들이 거기 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내중 알고 보니까 유엔군들이 다 불받아했어요 서울에 다. 예. 그런데 그 이화 여자 전문학교하고 기독교계통의 세 군데는 그걸 폭격을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민군들이나 중공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크리스천 학교고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유엔군들이 그걸 안 했어. 유엔군들이 그걸 알고 폭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폭격을 안 한 거예요. 국군들이 후퇴하면서 네. 한강 다리를 끊었어요. 폭파시켰어요. 북한군들이 못 내려오게 못 하려고. 내려오게 하느라고. 예.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나무 다리를 만드는 그 기간이 예. 2주간 걸렸어. 예. 그러니까 그 나무 배를 타고서 건너가서. 오셔서. 그때부터는 행군하는 거지. 이제 그때까지도 같은 고향의 7분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 같은 소대에서 어디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남한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붙은 짊어지고 예. 그때는 귀순한다. 어, 넘어간다. 이미 마음속에. 그렇죠. 네네. 그때 마산이 30리라는데 예. 그때 마산하고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어요. 네. 부산만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총으로 싸우는 거야. 예. 콩목도 다다다다다 하는데 예. 근데 거기는 뚫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귀순을 하고 싶기는 가고 한데 싶긴 하지만은 저기로 가도 어쨌든 총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래 그때 뒤로 돌아 도망칠 거야. 도망갈 수 며칠 갔는지 그것도 모르지. 혼자 가셨어요? 그러니까 7명 다. 그 동네 친구들이 다 같이. 그래 같이 도망을 치는데 길을 찾지 못하잖아. 영락없이 조명탄이 올라오는 거야. 길을 잘 못 찾을 때는. 그렇지. 뭐가 온다고요? 조명탄. 조명탄이? 조명탄을 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찾아가다가 그래, 밤에 조명탄. 여기가 어디지 할 때는 어디서에선가 조명탄을 조명탄이 켜서 올라오는 거야. 환하게 비치니까 여기다. 그때 또 알아채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계룡산까지가 숨어갔다. 계룡산까지요? 어찌됐든 인민군복을 입고 계셨기 그렇죠. 때문에 탈영한 걸 알면 북한군한테도 직결 처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만. 국군이나 유엔군이 봐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다 보니까 그게 계룡산이네. 예. 근데 그것도 계룡산에서 네. 그 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느닷없이 어떤 한 40대 남자가 올라오다가 딱 마주쳤어. 지금 숨어 계신 7분하고 그 한 분이 딱 마주친 마주쳤어. 거예요? 누가 알고 보니까 약초 캐는 분이야. 약초 캐는 분인데 서로 놀란 거야. 우리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고 말이야.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사실은 기독교인인데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살려주세요. 그런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야. 좀 더 가서 굴 있는 데 가서 여기서 꼼짝 말고 여기서 숨어 있으라 그거야. 혹시 모르잖아요. 나쁜 그분들 다시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그 뭔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거 꼼짝 말고 있으라는데 도망을 치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렇다고 또 여기 있다가서 꼼짝 못하고 죽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럴 수도 있는. 회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서 무명 아래 왜 그 여름에 그거 입는 거야. 7번 구해가지고 10살. 그 다음에 먹을 밥도 주먹밥 내가서 먹은 거야. 아 그분이요? 그분이. 처음 뵌 분들한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준 거지. 근데 놀라운 게 그분 성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조남혁이야. 조남혁이라고 하는데 숨어 있는데 그때 인천 상륙이야. 네. 아 거기 또 숨어 계신데 2차 상륙작전이 그렇죠. 작전이 있으니까 그때쯤이거든요. 패전병이 막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북으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데 그 있는 거 뭐 가지고 온 거야. 그 조남영님이 이번에는 또 원래 입었던 그 인민복을 다시 가져다 또 드린 가지고 거예요. 온 거야. 야, 그러니까 조남영님. 이상한 거지. 그때는 그런가 보다지만은 그거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그거야. 북으로 가니까 네. 이제는 좀 따라서 가라고 말이야. 네. 근데 거기에서 포로가 된 거야. 인민군 복 입고 포로가 된 거지. 예. 포로가 된 거지. 질문하니까 그 떠오르잖아. 또 워낙 또 강력한 또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짧은 시기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내신 거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말이지. 그럼 거기서 잡히셔서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거제도로 간 거지. 거제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거제도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현용. 나도 그거 했지. 철망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 건강할 때 통시켜주세요.